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도리란 게 있죠. 기본적인 선인데 그 선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 선을 넘어갑니까? 정해진 룰을 벗어나서 반대편으로 가거나 금지된 구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첫째는 욕심이 있어야 되죠. 아무런 욕심이 없다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에게는 여자 문제가 개입이 될 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가 내 약점을 누군가 쥐고 있을 때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 아내와 또 장모에 대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의로운 검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일 시절에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 상관에게도 옳은 말을 하는 검사구나 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왜곡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임명한 겁니다. 왜? 검사들의 권한이 너무 세고 비리와 부패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내 생애에 이 잘못된 법을 못 바꾸면 내 아이들한테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사명감이 그 사람이 이렇게 굴욕을 참고 버티고 있는 원동력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때 전두환 군사정권입니다.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강직한 학생들은 사법시험을 아예 안 쳤습니다. 왜? 사법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검사가 되면 군사정권의 하수인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이죠. 가장 나쁜 부류가 출세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 그런 검사들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검사들, 우병우, 윤석열도 저는 비슷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인성이 80년대 이렇게 벌써부터 갈림길이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과 여러 내용들을 지켜볼 때 조국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때는 3명 이상이 모여야 되죠.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붙였던 나쁜 세력들 역시 3가지 족속이 모여 있습니다. 제사장 부류, 서기관 부류,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렇게 묶어져 있죠.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익 집단입니다. 눈앞의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이란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죠. 지금 2019년 9월 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놓고 볼 때 법적으로 아주 곤란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현재의 민주당 정부가 계속 집권을 하게 될 경우 이 사람은 옥사할 가능성이 높죠.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켜서 나라를 그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가책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짓 안 합니다. 이명박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 현재는 잠시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조만간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후계자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명박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요. 두렵죠. 돈이 많은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기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명박 주변에 있는 놈들은 전부 돈과 연관되어 있는 탐관 오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벼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까, 나한테 콩고물 떨어질까 하는 놈들만 거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크게 위험한 사람은 삼성의 이재용입니다. 부득이하게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사람의 형량도 작지 않습니다. 아주 위기감을 느끼죠. 내가 죽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게 생긴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리 대통령과 그와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또 경제계의 한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다 같은 놈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큰 비리 세력이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줄 행동대장이 필요하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란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검사였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모든 악행과 파행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작금의 이런 현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무리한 짓을 하느냐? 만약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낙마를 한다. 이때부터 문재인 정권은 심각한 레임덕이 옵니다. 레임덕이 오게 되면 삐걱삐걱하죠. 그리고 검사들부터 밑에 공무원들 계속 들이받고 말 안 듣습니다. 이때 황교안이 전면에 등장하고 그 뒤를 바치는 사람이 이명박과 그 아류들, 이재용과 그 아류들, 언론들 돈으로 지원을 하겠지요. 조건이 있을 겁니다. 너 대통령 되면 나 특사시켜라. 나 특별사면 해라는 겁니다. 다시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돈 있고 빽 있는 놈들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지금 멋대로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얘들한테는 이게 르네상스죠. 국민들한테는 지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윤석열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움직입니까? 최소한 국회의원 그리고 수많은 금전적인 혜택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짓을 누가 할까요? 윤석열이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게 제가 성경을 읽고 여러 생각을 하면서 과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짓 거의 일치할 거다. 이 사실은 머지않아 드러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수많은 억울한 사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바로잡자 하는 것이 문재인과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 내 이익이 우선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죽게 생겼으니 얘네들이 물러가고 자유한국당 애들이 와야지만 내가 특별사면이 될 수 있다. 전부 다 이를 악물고 조국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이미 10여 년 전 이런 폐악한 무리들의 모함과 합동 공격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부도덕한 사람, 논두렁식에 그 증거들 다 어디 있습니까? 없는 말 만들어서 사람을 몰아붙였지요. 바르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이번에 지금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해야 될 일을 제가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란 직분은 국민들의 부름을 받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2019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놓고 볼 때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의 선출로 뽑힌 사람입니다. 또 다른 억울한 희생과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고 주인이, 백성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그러한 정치를 펴나가려고 그러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불의한 자를 제압하고 억누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세대 전 앞선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게 사람이 아닌 검사를 사람으로 보고 대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뜯겼죠. 이 새끼들 사람 아닙니다. 이 새끼들은 조련을 해야 될 놈들이지 인간적인 대우를 해줘갖고는 말이 안 통하는 놈들입니다. 지금까지 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검사 내에서도 정의로운 사람도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못 나섭니다. 대들다가는 자기네들한테 불이익이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일시에 모일 수 있는 뭔가 빌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의 역할이죠. 그리고 검찰의 개혁과 맞물리고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으로 반대급부를 누릴 수 있는 집단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내무부 장관이 안 시키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라. 뭘 알아서 합니까? 그러니까 방침도 없고
지시 명령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하냐고요. 지키다가 눈치만 보는 거죠. 근데 검찰들은 자기네들 이권을 위해서 미친 듯이 덤벼들지 않습니까? 문민정부란 타이틀을 얹으면 그들에게 자유를 너무 많이 줘버립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사정부 때는 왜 그렇게 검찰, 경찰, 안기부까지 왜 집권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다루니까요. 권한 이상을 휘둘러 버리니까 모가지 안 날아가려고 그렇게들 충성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경찰의 권한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행사를 해라. 검찰의 권한 스스로 자율권을 행사해라. 그 꼴이 이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죠. 만약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대로 나는 내 양심에 따라 당신들이 국민들이 나에게 준 권한을 과용하지 않고 이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은 한문화를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라고 당신네들한테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가만히 놔둘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당신네들을 안 뽑죠. 당신네들을 뽑은 것은 우리의 재산,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권한을 5배, 10배로 키워달라는 겁니다. 그냥 당신이 대통령이었다가 그대로 물러나라 이게 아니고 당신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써달라. 이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죠. 그러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같은 사람한테 양심을 찾아야지 사람 아닌 자들한테 무슨 양심을 따집니까? 결국 자기가 십자가에 또 매달리는 겁니다. 은 열머나의 비유는 주인이 그 권한을 종에게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종의 능력으로 그걸로 돈을 부리고 장사해서 이익을 얻고 하는 거지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해서 막대한 권한을 줬습니다. 은 열머나 뿐이겠습니까? 검찰과 경찰, 국방부까지 내무부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왜 안 쓰냐고요? 그게 양심입니까? 바보죠, 바보. 그럴 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은 한문화를 땅에 숨겼다가 돌려준 사람한테 너 양심 있는 종이구나, 그래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야 이 게으른 종아! 만약에 또다시 권한이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리면 국민들이 그래 양심적으로 월권행위 안 하고 잘하다가 내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야 이 게으른 종아! 누가 게으른 종입니까? 줘도 못 먹는 사람, 자기의 권한이 있어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 게으른 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마음이 올곧고 양심 있는 사람인 거 압니다. 그런 양심은 양심을 지키는 사람한테 쓰는 거지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자, 채찍으로 조련해야 됩니다.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놈, 그놈 목을 쳐야 됩니다. 이것이 정치의 논리이고 오늘 저희들이 배워야 될 은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혜택, 은혜, 양심,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그런 아량을 베풀다가 내가 물리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이 게으른 종아라고 낙인이 찍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음성이 부디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 전달이 되길 바라며 그들에게 주어진 국민이 위임해준 그 권한으로 불의한 세력들을 척결해서 이 땅의 국민들에게 혜택과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돌려줘서 이세들이 정말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